아들과 외출한 이영희 씨. 점심 메뉴는 씹기 좋은 음식으로 골랐다. 이영희 씨는 요즘 임플란트를 심는 중이다. 그쪽으로는 이가 없으니까 그게 안에 있긴 해도 여기 바깥에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씹어요. 지난해 6월 치주염으로 뿌리 끝까지 상한 왼쪽 윗니를 발치했다.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현재 임플란트 나사까지 심어놓은 상태. 잇몸 건강에 자신이 없어 항상 조심하고 있다. 딱딱한 거는 대수술 안 먹고 씹기 좋은 거. 음식을 입에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씹어서 삼키게 되니까. 치아를 흔들릴 경우에는 나도 견뎌봤어요. 그래서 몇 개월 기다려봐도 힘이 없고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아니다, 임플란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해서 내가 하진 않죠. 이영희 씨 치과 진료 날. 모양은 아주 좋게 돼서 이빨 모양은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가 약간 틀어져서 저희가 교합성 외상이라고 불리는 너무 많이 물려 생긴 그런 상태셨어요. 잇몸 치료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는 와중에 환자분이 안 좋던 요 치아를 잘못 씹으시면서 다시 잇몸 질환과 교합성 외상이 복합되면서 그런 분들은 발치를 하게 되셨고 최근에 이 발치된 치아에 다음처럼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외의 치아는 치주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따끔따끔거린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이영희 씨 임플란트 치료에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원래는 뒤에 치아가 있었는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뼈가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얼만큼 뼈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해부학적으로 뭐 상악동이라든지 아니면 하치조 신경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이 임플란트 심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지 혹은 위험한지를 평가를 먼저 합니다. 치조골이 임플란트에 적합하면 치아가 상실돼서 빈 자리에 치조골에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 나사를 심은 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골 유착 과정을 거친 다음 중간 구조물을 연결하고 치아 머리를 부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제 전통적인 방법대로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보철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 한두 달 내에도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치주염 때문에 그 잇몸뼈나 잇몸 조직이 많이 파괴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빠른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 치아인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잇몸뼈, 즉 치조골 건강 상태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임플란트 들어갑니다. 치아가 빠지고 나면 치조골은 빠르게 줄어든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 주변 뼈도 단단해지고 치조골이 유지된다. 잘 심겼고요.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임플란트의 구조물이 완전히 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소실되면서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뼈를 만들어줘야지 그 임플란트 고정체가 뼈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상품화된 인공뼈를 사용해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철물을 진행할 겁니다. 이영희 씨는 드디어 오늘 임플란트 치아 머리 제작을 위한 본을 뜰 수 있게 됐다. 뼈랑 임플란트로 완전히 다 붙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제 치아 모양을 이제 만드는 저희는 이제 보철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임시로 본을 한번 뜰 거고요.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치료는 구강 건강 상태가 어떤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 것일까?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때는 치아가 상실됐거나 잇몸이나 치아 뿌리에 진행성 염증이 뚜렷하게 관찰되거나 치주염이 악화돼 주변의 잇몸뼈까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다.
최근 개인 치과 의원의 임플란트 환자 수는 60, 7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환자 수 역시 수적으로 개인 의원에 못 미치지만 연령별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허홍준 씨는 13년 전부터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7개를 심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에는 영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비쌌어요. 한 대 한 300만 원 해서 비쌌어.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이제 2개가 뿌리부터 뭐 흔들거리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좀 화가 났죠. 그런데 최근에는 몇 해 전 해놓은 또 다른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났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머리까지 당기듯 아팠다. 머리가 아프고 뭘 씹으면은 막 힘줄이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다른 병원에서 뽑아가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하는 게 그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또 그만큼 또 고통도 따로 그러잖아요. 지금도 싸다지만은 150만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비싸죠. 봉급제이라도 150은 큰데 늙어서 연금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연금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좀. 허홍준 씨는 이곳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두통이 사라졌다. 병명은 임플란트 주위염이었다. 치아는 신경이 있는데 임플란트 신경이 없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을 해도 요거를 자각이 되는 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늘 치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생긴 관계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염증으로 인해서 두통까지 유발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마취를 하고 안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부작용 유형을 조사한 결과 염증이 2번째로 많았다. 보통 이제 고령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입 안에서 침이 이 염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구강 건조증을 갖고 있는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서 있어서는 그냥 지나갈 그런 이제 작은 염증이라도 이러한 분들은 이런 염증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이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그 이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3번은 칫솔과 작은 치관 칫솔 병행하여서 이빨 관리하고 있습니다.